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쪽지를 받았는데 네이버에서 쪽지를 받았는데 어, 무보증 월세 구합 또는 무보증 단기 월세 구합 이런 쪽지들이 간간히 이제 오거나 또는 카페에서 무보증으로 집을 구합니다. 이런 글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가진 목돈이 없기 때문에 무보증으로 월세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써본 지는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20살 초반 초중반부터 거의 임대차 계약서는 자주 써봤기 때문에 어, 다양한 세입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좀 계약을 좀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그냥 아예 계약을 안 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보증금을 이제 집이 잘 안 나간다고, 물론 요즘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집이 잘 안 나간다고 보증금을 좀 낮추신 분이 있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한 100만 원에 뭐 월세 2, 30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월을 이제 살다 보니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보증금 100에 30, 2, 30 하더라도 월세 잘 내시는 분들은 잘 내는데,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 100 정도만 걸고 첫 달부터 월세를 안 내요. 끝까지 안 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명도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3개월 정도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명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3개월이 밀리는 순간 보증금 다 까먹거든요. 거의 다 까먹어 버리니까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빼야 되는 소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뺄 그 기간 동안에 세도 못 받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시설 상태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몇 번 당해보신 분들은 이게 사람을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이분 깨끗하게 쓸 것 같은데 라는 이미지가 있어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이제 100 뭐 이렇게 적게는 이제 제공을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뭐 무보증 월세 찾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무보증 단기 월세 찾아주세요. 뭐 요런 쪽지들이 오는데, 물론 구하기가 워낙에 힘드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부동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쪽지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물건들이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특히 임대업을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특히 월세를 주고받는 경우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이제 좀 크다 보면은 그 보증금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게 상환? 네. 상충작용이 어느 정도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기다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 없거나 적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매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자분이 잘못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증금은 마련을 하고 집을 얻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비양심적인 임차인들 때문에 진짜 돈이 없어서 무보증이든 진짜 소액보증이든 뭐 선불보증이든 월세 선불로 해가지고 뭐 무보증으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어, 비윤리적인 그런 세입자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뭐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보증금이 너무 적거나 무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냥 거절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줄여주더라도 내가 명도할 거를 계산을 하고 이사비와 6개월치 월세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빼고 네, 월세를 내주는 편이라 예를 들어 월세가 50이다 그러면은 최소 10개월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임대를 하지 그것보다 적게는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10개월치만 해도 만약에 정말 이분 월세 안 내고 밀려버리고 버텨버리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손해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거죠.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은 이게 집이 안 나가서 급한 마음에 월세를 줄여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를 내줄 때 좀 이제 불안한 감정이 이제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임대인분도 조금 잘 판단하셔서 임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그리고 임차인이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금액을 적게 받게 되면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전 집에서는 뭐 어떻게 월세는 잘 냈는지 뭐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살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본인이 찔리게 되면 결국은 저희 집 안 구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전 집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만약에 이분이 전 집에서 예를 들어 월세 안 내고 버티다가 나온 사람이면 제가 계속 그런 걸 몇 가지 물어보면 제 찔려가지고 저희 집을 안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으면 신분이라도 좀 확인할 수 있게 회사는 어디 다니고 얼마나 오래 다녔고 전 집은 어디였는지 뭐 이런 거 정도만 물어보시면은 그걸 왜 물어보시죠? 이렇게 날카롭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근데 그걸 말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돈을 까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월세를 차감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집이 이게 비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너무 싸게 내놓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때는 답답하거든요. 네,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임차인 분들도 임대인의 그런 사정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내가 정말 진성 임차인이다. 돈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는 성실한 임차인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어필을 하셔서 구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따져볼 부분 따져보고 임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